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은 뭐냐 이거죠. 첫 단어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극한이라는 거는 뭐예요? 수렴이냐 발산이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극한이라고 하죠. 그죠? 수렴과 극한을 갖다가 수렴과 발산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수렴, 발산. 요거를 극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는 수렴이 있고 발산이 있다. 수렴이라는 건 뭐냐? 수렴이라는 건 우선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앞서서 뭐 국어적인 의미도 있죠. 수렴, 뭔가 수렴한다 이런 의미가. 그래서 어딘가에 가까워지는 게 수렴. 어딘가에 가까워지는 게 수렴. 뭐가 가까워지느냐? 이번에 좀 더 볼 거고. 발산은 뭐냐? 발산은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수렴이 아닌 게 발산.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까워지지 않는 게 발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수렴이 뭔가에 가까워지는 거라 그랬는데 뭐가 가까워지는 거냐? 그거를 보시는 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참고로 이제 미투를 하시게 되면 여기 미투 하나씩 하면 있는데 자 왜요? 왜 계속 뽑줘요? 아 진짜. 안 한다며. 아니 전 못하는데 미투를 왜 듣는데요? 이죠. 뭔 상관이야? 자 미투를 하시면은 미투는 첫 단원이 이제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 근데 이제 수열이 대수. 자 수열의 극한. 그래서 똑같이 극한인데 대상이 좀 달라지는 거고요. 대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적 1에서 배우는 거는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 y는 fx라는 게 있을 때 요게 요놈의 극한에 대한 거. 요거를 배우는 게 함수의 극한이다. 그러면은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보는 거냐, 뭘 배우는 거냐 했을 때 변수가 있어요. 함수에는 x라는 게 있고 y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아나? 이런 x라는 변수를 참고로 뭐라 그래? 변수 중에서도 얘도 변수, 얘도 변수인데 둘 다 변수인데 변수 중에서도 좀 뭔가 더 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뭔가 되게 독립적이다 해서 무슨 변수라 그래? 독립변수. 그렇죠. 독립변수라고 무슨 배웠네? 엘리트. 이게 독립변수라 그래. y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독립의 반대말. 비독립이냐? 또 그런 소리 하냐? 독립의 종속변수. 그렇죠. 오씨. 찍었지? 아닌데요? 이렇게 부르는데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그 함수를 보고 그때 이 변수 x가 변해요. 어떻게 변할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렴이라냐 발산이냐 뭔가에 가까워지냐 가까워지지 않냐 누구를 관찰하는 거다? fx를 관찰하는 거다. 요게 이제 함수의 극한이죠.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이거 어렵지 않죠. 한번 우리가 선생님에서 돌린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되게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x가 어디로 갈 때를 보느냐, x가 어떤 실수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배우고 또 x가 한없이 커질 때 우리가 요 표현 팔자 놓은 거 뭐라 그래요? 무한. 그죠? 무한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무한대라 그럽니다. 무한대. 예? 무식한 것 같아요. 무한대.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럼 요 무한대 표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이제 음의 무한대인데 의미는 뭐냐면은 절대값은 커지고 부호가 음수인 거야. 그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되게 작아질 때라고 말하긴 하지만 정확한 수학적 정의는 그냥 되게 작아질 때라고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절대값이 작아지는 것은 참고로 무한대 반대말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무한대 반대말. 찍어봐. 무한대 반대말 뭐요? 유한대겠어. 무한대 반대말이니까 뭐겠어? 두 대. 와, 무2 대. 시험이 끝나서 미친 거야. 무한소. 뭐예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아니고 무한소라고 한다고 무식한 자식아. 자, 그래서 x의 값이 이렇게 변할 때 그때 fx를 관찰을 해서 fx가 어떠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n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그때가 수렴. 안 가까워지면 그거를 뭐라 그런다? 발산이라고 한다. 이거죠.
거죠. 그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x가 요 실수 a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가까워진다.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x는 a가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가로가 x축인데 여기 a에 가까워진다는 건 x가 여기에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거야. 가까워진다는 거야. 여기에 도착하는 건 아니라고요. 얘가 아니면서 수직선 표현법 중에서는 여기가 뚫린 상태로 여기가 아니면서 여기에 가까워진다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차피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라는 거는 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상태라고 하죠. 상태. 한없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x가 이퀄 무한대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죠? 가끔 책을 가지고 지식을 읽은 우리 이제 초딩 애들 중에 이렇게 이제 극한을 책 같은 거로 배운 애들 중에 이런 그런 얘기 하는 애들 있죠. 너 수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알아? 그러면은 무한대가 제일 커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건 이제 약간 잘못된 지식이죠. 무한대는 무한대하고 예를 들어 뭐 한 10의 막 100제곱하고 이런 거 대소비교 이런 게 없죠. 얘는 상태입니다. 수가 아니고. 그래서 x의 값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갈 때 그때 fx를 관찰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 fx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함수 값이라고 부르고요. 함수 값의 관찰은 뭘 보고 하면 돼요? 함수 값의 관찰은 뭐 아는 게 없네요. 자, 그래프의 y 좌표를 보시면 되죠. 그게 함수 값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함수의 극한의 조사는 결국에는 뭘 보면 된다. x가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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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할 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냐 가까워지지 않냐를 보는 게 수렴발산 극한이거든. 근데 fx라는 애가 결국엔 함수 값이고 함수 값을 보려면은 그래프의 y 좌표를 봐야 되니까 결론 함수의 극한은 뭘 보면 된다? 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있으면 극한은 굉장히 조사가 쉬워진다. 그럼 그래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우리가 매번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번거로워. 그래서 극한을 조사하다 보니까 수렴발산을 조사하다 보니까 안 그리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입니다. 응?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뭐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래프 중에서 수렴하는 그래프 뭐가 있을까 봤을 때 대표적으로 함수는 우리가 원래 안 배우지만 미원에서는 지수함수가 있죠. 지수함수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얘 x축이 여기인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요. 이게 수렴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물론 지수함수는 안 배우지만 대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가 대신 있지. 뭐가 있어? 유리함수가 있지? 유리함수 같은 애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수렴. 발산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뭐 1차 함수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계속 올라가죠? 안 가까워져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계속 내려가죠? 안 가까워져요? 특히나 이 발산하는 놈 중에서도 이렇게 계속 커지는 발산 이걸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한다. 전혀 중요한 거 아니죠? 음의 이제 발산은 발산인데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발산 음의 무한대로 가는 발산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발산의 종류에는 발산 중에는 대표적으로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하고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뭐다? 수렴이 중요하다. 수렴이 아닌 게 발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첫 단에서 배우는 전반적인 내용이 다죠. 알아? 네. 이거 막 대부분 다 이거 잘할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x가 a로 갈 때 리미트 기호에 대한 얘기는 안 했는데 기호에 대한 게
이거는 이제 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여러분 정자체로 잘 쓰세요. 우리가 아까 수렴을 할 때 x가 이렇게 갈 때 fx가 l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라고 했고, 그때 걔를 갖다가 수학적인 기호로 쓰는 게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L, I, M, 시그마처럼 쓰는 자리가 요 밑에 한 자리가 있고 옆에 한 자리가 있죠. 요 밑에다가 쓰는 게 x의 변화를 쓰는 거죠. x의 변화, 변수. 누구를 관찰하는 거냐. 그리고 관찰 대상이죠. 변수를 보시는 거. 옆에 쓰는 게 여기가 이제 함수를 쓰는 거죠. 어떤 함수의 변화를 보는 거냐. 그래서 지금처럼 x가 화살표 어디로 갈 때, 뭐 a든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그때 fx가 어디로 가냐, 어딘가에 가까워지냐, 그때 l로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 옆에다가 equal는 l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때 요 가까워지는 값 l이라는 애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수렴하는 값이죠. 함수가 수렴하는 요 값을 갖다가 그놈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극한을 구해라. 극한값을 구해라. 극한값을 구해라. 말 그대로 극한값을 구해라. 줄여서 극한이라고도 한다. 수렴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필기법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리미트라는 필기법. 선생님이 좀 필기체로 이렇게 쓰니까 알아서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못 알아보겠다. 못 알아보면 보지 마세요. 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든가. 이건 너무 엉망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정자체로 쓰세요. 알았습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심지어 선생님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갈겨 쓰지 말라고. 여러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쓰라고요? 정자체로 쓰라고. 정자체. 이게 딱 책에 나오면 좀 타이핑되어 있는 것처럼 L. 여기 써있잖아. 아니 쌤이 아래 이상하게 쓰는데. 이건 내가 저렇게 쓸 테니까 내가 쓰는 건 그냥 알아서 보라고. 리미트. 알아서 보라고. 됐어요? 쓰는 거 연습하고 있어. 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x가 a로 갈 때의 수렴입니다. 옆에 그래프 보니까 x가 여기가 a인데 x의 값이 요 a에 가까워질 때를 봤더니 x가 여기 가까워져요. 그랬더니 함수 값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로 와요. x가 여기서 이렇게 와요. 함수 값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함수 값이 여기로 와요. 어디에 가까워져요? 요 값에 가까워져요. 요게 수렴이다. 이런 거 알죠? 그죠? 우리가 방학 때 아무리 못했어도 이 정도 알죠? 네. 솔직히 진짜. 네. 이게 수렴이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얘랑 얘 두 개 좀 비교해 보려는 건데, 이 두 가지 그림. 자, 위에 그림에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냐? 그래프가 이렇게 와요. 그럼 함수값이 이렇게 와요. 그래프가 이렇게 와요. 함수값이 이렇게 와요. 2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2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밑에 그래프랑 차이를 보니까 위에는 x가 1일 때 2가 막혀 있거든. 근데 밑에는 2가 뚫려 있어요. 비어 있다 이거죠. 정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x가 1에 가까워져요. 그래프가 이렇게 와요. 함수값 y값이 이렇게 와요. x가 1에 이렇게 가까워져요. 그래프 이쪽에서 와요. 함수값 이렇게 와요. 2에 가까워지네요.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2에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은 함수값의 유무하고 극한의 조사, 극한값, 수렴하는 거하고는 연관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 1에서 함수값이 있든 1에서 함수값이 없든 결국에는 극한은 거기에서를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 이 안에는 x가 1은 아니면서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1에서가 막혔든 뚫렸든 1에서 함수값이 여기 있든 상관이 없다 이거죠. 함수값과 극한값은 연관이 없다. 그지? 근데 뒤에 가서 좀 더 배우고 나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다 라고 배우게 되죠. 언제? 뒤에 가서 언제 얘기해?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은 게 언제예요? 아 이것도 다 몰라? 이게 연속일 때 같다고 배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약간 개념이 충돌이 되는 게 방금 뭐라 그래서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함수값이 있고 없고는 극한값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다른 거다라고 하는데 뒤에 가면은 근데 같은 거야 라고 주로 계산을 해. 그게 왜? 대부분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연속함수다 보니까 그렇죠. 연속함수. 우리가 배우는 함수가 다항함수인데 이 다항함수가 뒤에서 들어보시면 다 연속함수라고 하죠. 이런 거 기억나요? 연속 알아요? 모르죠? 연속. 모르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약간 특이 케이스죠? 상수함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상수함수인 줄 아나? 가로선이 상수함수입니다. 제발. 자, 상수함수는 그래프에서 x가 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 y값이 지금 어떠냐? 요 c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미 c죠.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교과서에 처음에 쓰여져 있는 수렴의 정의랑 좀 달라. 교과서의 수렴은 뭐라고 되어 있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미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도착한 거라고. 근데 이것도 수렴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상수 함수는 임의의 x에서 다 수렴합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값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픈마인드로. x는 a로 갈 때의 수렴에 대해서 봤고요. 발산입니다. 발산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렴하지 않는 게 발산이에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이 뭐냐? 이상한 대답하지 마시고 발산은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야.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어딘가에 안 가까워지면 발산이야. 근데 그 안 가까워지는 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가 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두 가지만 있다는 게 아니야. 발산 자체는 안 가까워지면 다 발산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말고도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닌 발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니네가 아는 대표적으로 사인, 여기서 이제 미1에서는 안 하지만 사인 함수 있잖아. 사인 함수. 그럼 얘가 x가 무한대로 가. 어디 가까워지냐?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커지냐? 아니잖아. 작아지냐? 아니잖아. 이게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이야 발산이야? 걔는 발산 아니에요? 개념이 이렇게 안 잡혀 있어. 발산이죠. 그죠? 근데 얘가 발산은 발산인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아니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아니지. 알아주셔야 돼 이런 거. 왜? 니네 문제에 기억니은 딩은 이게 나와. 그럼 그 애들 고르는 거 있어. 발산 중에는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만 있다. 이런 거 맞다고 거기다 동그라시 애들 있어. 회계법은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거 그래프 그릴 수 있죠. x제곱분의 1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네. 농담이 아니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x제곱분의 1. 그럼 쟤를 그릴 수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그릴 수 있어야죠. y는 fx는 x-1의 제곱분의 1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x제곱분의 1이 이거니까 x-1의 제곱은 평행이동에서 여기가 1로만 바뀌면 되죠. 그지?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안 배웠잖아 니네. 어떻게 그리는 거야? 안 배운 거 그릴 때는 그냥 수치 대입하시면 돼. x에다 1 넣으면 1이잖아. 마일러도 1이잖아. 우선 y축 대칭인 건 좀 보이면 좋겠고 x에다가 큰 거 넣을수록 계속 작아지잖아. 반면에 0에 가깝게 양수 넣으면 되게 커지잖아. 대입해 보시는 거라고. 그리고 대칭성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얘를 갖다 평행이동한 거로 보면 무난하게 그릴 수 있다. 알겠어요? 이 정도는 그릴 줄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얘는 지금 보니까 x가 0으로 가요. x가 0으로 가면은 어디로 가냐? 위로 쭉 올라가네요. 발산하는 그래프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래프 보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
그 다음에 이제 x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 계속 한없이 커지든가 아니면은 음수면서 절대값이 커질 때인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수업하면서 내가 여러분한테는 음의 무한대를 정확하게 이렇게 읊어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매번 이렇게 읊어주긴 너무 길잖아. 그냥 한없이 작아지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음의 무한대 알겠죠? 그래서 요랬을 때 수렴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프는 니네가 익히 알고 있는 유리함수 같은 거 있죠? 얘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아 0으로 가네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아 0으로 가네요. 수렴하죠? 자,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 발산입니다. 니네가 익히 알고 있는 역시나 2차 함수 같은 거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그래프가 쭉 올라가요. 함수값 쭉 올라가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뭐 굳이 그래프는 안 해도 상관은 없으나 이거만 알아두시면 얘는 무리함수 루트 x 그래프 어떻게 그래요? 시점의 좌표가 0,0 오른쪽 위로 가죠? 까먹은 사람들 알아두셔야 되고 얘 2는 상수함수 그리면 돼요. 자, 얘 어떻게 그려야 되냐? 얘 약분하니까 뭐 돼? x 더하기 4 되지. 근데 x 더하기 4를 그리면 이거긴 하는데 얘 그리면 안 되죠.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분모에 0이 지금 x가 분모에 있었거든. 유리함수야. 정의역에서 뭐가 빠져야 돼요? 0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뚫어야 돼. 그래프 그리실 때 이런 거 이제 서술형 같은 데 나올 수가 있다고. 알겠어요? 그냥 그리는 거 아니라고. 이미 이거 지수로그 함수 같은 거 할 때도 했잖아 우리. 저 유리함수 할 때도 했고 유리함수 지수로그보다도 유리함수 할 때 했지. 유리함수 공수처에서 얘네한테 이런 거 했잖아. 왜? 그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하고 gx가 있는데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빼기 1이라는 함수가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이런 거 했잖아. 얘 약분하면은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거 아니라고 하잖아. 얘 정의역 빠져가지고 그게 이 얘기지. 알아? 알아요. 모르면 물어. 이씨. 이런 것도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어떻게 그래요? 우선은 뭐부터 잡아야 되겠어. 이런 거 배운 적은 없지만 우선 분모의 x 더하기 3이잖아. 그럼 마3은 안 되는 거지. 마3은 어디 갔어? 자, 그냥 얘 그리지 뭐. 자, 뭐예요? 분모의 x 더하기 있잖아. 여기 x는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거지. 그죠? 모르는 그래프가 나오면은 얘는 이제 할 수 있겠지. 근데 어차피 유리함수야 절대값이온 거 할 수 있지? 못하지? 알려줄게.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얘를 절대값을 이렇게 주면 되죠. 똑같죠 어차피 1은. 그러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걸 먼저 그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0 1이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절대값이니까 꺾어 올려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려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랑 비슷하냐?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그래프랑 유사하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걸 우리는 근데 그냥 바로 보면서 알 수 있죠. 야, 그거 해봐. 예. 극한을 조사하래. 극한을 조사하려는 건 뭘 하려는 거야? 수렴 발산을 대려는 거거든? 자, 얘 조사해봐 뭐야? 발산. 발산. 얘는 얘도 발산. 얘는 얘는 절대값 피해서 모이는 거 아니야? 수렴 아니야? 지금 절대값 x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야. 그지? 아닌데요. 어떻게 그리는데? V자. 근데 왜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야, V자인데 도라에몽아 여기 지금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시기에 눈 뜨고 쳐다보면 얘가 어디 모여? 어디 모여? 안 모이네. 아. 팔이 너무 아파. 이런 게 너무 쉬워요 이런 거. 파스부치 같아요. 뭐라고요? 파스부치 같아. 가만히 있어. 짠해하지 말고. 어? 자, 1번 극한 조사하래요. 원래는 그래프 그리라는 건데 자, 얘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3x 우리 뭐가 보여? 약분 보여? X 더하기 약분 보여? 뭐 나와?
x 더하기 2 남지. 그럼 원래는 그래프를 x 더하기 2를 그려. 그럼 마이너스 1은 이 정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래. 그럼 x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오니까 함수값은 여기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여기 x가 여기 가까워지면 그래프는 이렇게 오니까 함수값은 이렇게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궁금하지? 얼마야? 1이지. 맞아요? 2번 얘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원래 x 빼기 3의 제곱분의 1이 이거잖아. 이거.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틀면 되지. 밑으로 3으로 갈 때의 극한조사래요. x가 3에 가까워지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가까워지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죠. 밑으로 쭉 내려가네. 뭐야? 음해무한대로 발산이죠. 극한조사라고 하는데 그냥 발산이라고 써요? 음해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써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3번 네, 이런 게 우리가 바로 되죠. 건조현이 뭐예요? 3-x분의 L x가 무한대로 가면? 아니 뭐 미원을 더 잘한대 왜 씨. 아니 체크해야 돼 내가 이렇게. 왜냐면은 여러분이 난 잘할 줄 알고 이 정도는 알 줄 알고 내가 넘어가니까 이러다 내가 큰 코 다치는 거야. 작살나는 거야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얼마? 3이죠. 근데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는 뭐야? 점근선이 뭐야? x는 0, y는 3이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져. 그럼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래프가 여기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3에 가까워지죠. 근데 나중엔 이거 안 그리고 하죠. 우리가 원래 나는 이제 그걸 물어봤던 거고 안 그리고 하죠. 얘는 시점이 뭐예요? 시점이 뭐예요? 시점이 시점이요? 이 정도야 진짜. 이 정도야. 아니 뭐야 시점. 시점이 무리함수 시점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아까 물어보든가 이 퀴즈들아 까먹었으면 선생님 무리함수 시점 어떻게 구하는 거죠? 나올 때마다 까먹으면 알아두셔야지. 씨. 자 유리함수 점근선은 딸 줄 아는 거야 그래? 그렇죠. 유리형 계속- 할수 있겠죠. 무리함수 시점 어떻게 구해요? 시점이 뭔지는 알아요? 그걸 몰라요. 아 시점이 뭔지를? 아니 무리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리잖아. 이게 네 가지밖에 없잖아 무리함수가. 그때 우리가 요 점을 시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암묵적으로 정식 명칭 아니라 그랬어. 우리 어차피 기하 하시는 분들은 시점이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다시 배워. 수학에서 시점은 다른 말이 있어. 벡터에서 시작하는 데가 시점이야. 벡터에서 이게 정식 명칭이야. 여기는 우리가 부를 말이 없어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출발점? 이렇게 부르기도 좀 그렇고 시발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 정확하게 없어. 그러니까 난 줄여서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 아무튼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얘는? 0? 근호 안에가 0 되는 거 찾고 함수값 찍으면 되죠. 근호 안이 0이 되는 값 찍고 그놈의 함수값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3분의 1, 0이 되겠고 그래프 어디로 가는지 뭐 갖고 가요? 왼쪽 위로. x계수가 음수니까 왼쪽. 그렇죠. 이게 배운 대로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배웠으면은. 그럼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어디로 가? 위로. 계속 이로 가. 여기서도 얘 무리함수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점근선 생각하는 애가 이때니까 실제로 이런 애들 있어요. 왜?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이 배우다 보니까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을 배우거든? 그러니까 무리함수 생긴 거 그러다 보니 어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이딴 생각하는 애가 있다고요. 무리함수는 점근선이 없죠. 됐고요. 여기는 그래서 매우 쉽다. 아씨 하나만 더 물어볼까? 물어봐야 돼. 야 이거 뭐야? 이요? 머릿속에 그래프를 이미지화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미지화 했어 지금. 렌더링. 닥쳐. 뭔데? 그 수렴. 자 좌극한 자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입니다. 자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조사에서 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앞에서 그
그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냐 그러면 수렴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미 그래프 그려서 x가 a라는 데를 조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요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다. 이미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따지다 보니까 특히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a보다 큰 데서부터 가까워질 때의 극한을 갖다가 우극한이라고 하자. 오른쪽 왼쪽 작은 데서부터 올 때를 갖다가 좌극한이라고 하자. 마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우리가 요 a를 조사를 할 때 x가 a보다 큰 데서부터 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와요. 그럼 함수 값이 여기에서 이렇게 와요. 그죠? 너무 좀 애매하게 그렸나? 자, 다시 이렇게 돼 있으면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와요. 그럼 함수 값이 여기 밑에서부터 와요. 우린 얘를 갖다가 우극한이라고 하고 x가 a보다 큰 데서부터 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함수 값이 이렇게 와요. x가 a보다 작은 데서 올 때의 그 극한을 좌극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호로는 큰 데서부터 온다. 오른쪽 요거를 갖다가 x가 a보다 큰데 플러스라고 쓰고 x가 a보다 작은 데서 올 때는 a 옆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쓰죠. 그리고 나서 그때 fx가 어딘가 l에 가까워진다. 그럼 우린 이 l을 갖다가 아까는 그냥 극한인데 지금은 오른쪽 우에서 왔을 때의 극한이라 그래서 얘를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우극한, 우극한 값이라고 하는데 주로 우극한 값이라고는 잘 안 해요. 말이 길어서.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작은 데서 올 때 fx가 어떤 m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그럼 우리는 얘를 갖다가 x가 a보다 작은 데서 올 때니까 좌극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 우극한이 뭐고 좌극한이 뭔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져서 우리는 특히나 이 A에서의 어떤 점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그때 x가 a로 갈 때 fx가 얘가 둘이 똑같은 값이라고 하면 그 똑같은 값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린 이 우극한과 좌극한을 이용해서 뭘 이야기를 해요? 극한값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죠. 어디 갔어? 네, 여기 우극한과 좌극한을 조사를 해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그 A라는 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은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x는 a에서의 극한값의 존재성 또는 수렴성을 갖다가 판단을 하시려면은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조사해서 둘이 같은지 안 같은지 보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거 봐요. 자, 얘 우극한 x가 a보다 큰 데서 와요. 그럼 그래프 이렇게 와요. 함수값 이렇게 와요. 아, l에 가까워져요. 우극한 l이에요. 자, x가 a보다 작은 데서 와요. 그래프 이렇게 와요. 함수값 이렇게 가까워져요. 아, m에 가까워져요. 좌극한. 그럼 지금 m하고 l하고 다르잖아. 그럼 요럴 때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왜? 누구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 우좌가 다르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둘이 만약에 같았다. 얘가 둘이 붙어서 같았다. 그러면은 그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거. 여기까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원래 되게 안 어렵게 느끼셨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극한값의 존재 어떻게 따진다? 예? 극한값의 존재 어떻게 따진다? 기억나서 문제요? 발산이 아니면 수렴이다. 아니죠,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고 한없이 가까워지면 없이. 아이 때리지 마시고 아파요. 아프다 보여. 때리지 마. 아파요. 아프다 보여.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가볍게. 와 씨. 극한값의 존재 어떻게 따진다? 와 써이 그지야. 책도 유일하게 혼자 없으면서 공부도 그지같이.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은지 보면 되죠. 와 씨, 이거를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 합성함수의 극한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따라서 해야죠. 틀이라고 하죠. 틀. 아니 이게 이대로 하라고는 안 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라고는 안 하고 가르친 대로 하세요. 그냥 가르친 대로. 자 여기 교재에 있는 걸로 예시는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리고 자 리미트 x가 0보다 큰 데서 올 때 fx 더하기 1의 극한인데 우선은 보다시피 f 안에 x 더하기 1이 들어가서 합성함수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자 합성함수의 극한은 자기가 나중에 잘하면 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선은 초보자용 보여주고 숙달된 전문가용 보여주면 초보자용은 이거죠. 어떻게 하냐? x가 0보다 큰 데서 올 때 먼저 가는 함수의 극한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는 함수의 극한을 조사한다. 이게 초보자용 틀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0보다 큰 데서 와요. 그럼 얘는 이제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든가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리든가 떠올려 보시면 x가 0으로 가면 우선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근데 이제 합성함수 극한의 메인은 여기죠. 일반적인 극한은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데 합성함수의 극한이 옆에다가 풀마점을 쓰셔야 되죠. 풀점말을 쓰라 그러죠. 방향성을 따져야 됩니다. 왜? 얘가 다시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되냐? 얘가 1로 가기는 가는데 0보다 큰 데서 오게 되면 그래프가 요거니까 여기가 0이야. 0보다 큰 데서 오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오니까 요렇게 함수값이 내려와. 큰 데서와 작은 데서와 큰 데서 오죠. 플러스죠. 집중해.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라는 걸 따지시는 방법은 이 방법이 하나고 다른 방법은 그래프를 나는 안 그릴 거다. 그러면은 적당히 값을 넣으시면 돼요. 어떻게? 0보다 큰 데서 오니까 여기에다가 0 넣으면 1이었거든? 그럼 0보다 조금 큰 거 넣어봐. 1 넣어봐. 얼마야? 2잖아. 그럼 2에서 1로 왔으니까 큰 데서 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쓴 애를 갖다가 이따가 씁니다. 1풀. 그래서 1보다 큰 데서 이 fx의 극한을 조사하시면 돼요. 뭐야? 양이. 또 잘 들어요. 어마어마한 얘기 나옵니다. 들중하는데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야, 뭐야? 2죠. 1보다 큰 데서 오게 되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함수값은 그냥 여기네. 질문. 질문. 아니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 걸. 한때 왜 그래프가 올라가요? 아니 갈 데가 온 게 아니고 극한이라는 건 x의 값이 변할 때 함수값, 그래프의 y 값을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그래프는 지금 여기 그려져 있잖아 위에. 그래프는 여기 아니야. 여기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아이씨 하지 마. 그렇지. 너 빼고 다 하는데 조심해 씨. 자 이게 초보자요. 응? 자기 수준에 맞게 합시다. 자 이거고 만약에 나는 이미 방학 때 해가지고 난 좀 숙달이 됐다. 그럼 이렇게도 합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고3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잘 나오지도 않아 합성함수 쉬워서. 어떻게 하냐 얘를 하면은 얘를 구하랬잖아. 그러면은 f 얘가 x가 0풀이니까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1풀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x 1풀 짭짭수 3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따지는 걸 이제 많이 해보시면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볼까요? 여러분은 이하영이도 있고 우리가 쳐보자. x가 마3보다 작은 데서 올 때, 자 먼저 가는 애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 이하영이? 우선 어디로 가는지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죠? 어디로 가요? 그렇죠. 마일로 가요. 근데 얘가 이제 풀점 마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풀점 마 뭐예요? 마입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건 찍어도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건지 그러면 진짜 애매해요. 왜 마야? 그려보시든가 아니면 수치를 대입해 보시든가. 오케이? 근데 더 많이 해버릇 하잖아? 그럼 얘가 지금 무슨 함수냐? 먼저 간 애가 어쨌든 증가함수지. 증가함수면 이 방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감소함수면 반대로 따라가겠죠. 마야. 그럼 얘를 마일 마 하시면 되죠. 얘 뭐야? 어마어마한 얘기 나옵니다 또. 아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네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와서 마2죠. 그죠? 합성함수 극한은 잘 배우시면은 틀릴 게 없어. 틀릴 게. 응? 이제 문제는 함수가 이렇게 좀 괴상해지면 저런 걸 못하는 거거든. 자, 먼저 가는 애가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먼저 가는 함수가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 어디로 가냐? f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 자, 얘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든가 아니면 수치 대입을 해보시든가. 우선 뭐라고요? 마이너스 뭐시게? 마이너스 1은 안 지나요. 뭔 개소리예요? 맞잖아요. 어디로 가? 뭔 개또한 뭘 맡기는 애? 아니 X선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아니 누가 그 얘기했어. 얘 저 어디로 가냐니까. 왜 헛소리들 하고 있어? 그거야 모르죠. 일단 넌 알아내야 되는 건데 일단 알고 있는 힌트. 닥쳐. 어디로 가요? 야, 아니 극한값 계산까지 다 가르쳤는데 이거를 지금 못한다고? x가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야? 1. 당연히 1로 가요. 무한대부터 좀 하겠지만 그래프 그려보시면 정분선이 뭐야? 마이라고 1이잖아. k 값이 얼마야? 너 다 까먹었냐? 표준형 바꿨을 때 k 값이 얼마야? 1 더하기 X 더하기 뭐래? 아니 뭐 k 값이라는 게 표준형 바꿨을 때 분자하냐? 나머지 아니야. 나머지 정리 아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 x가 무한대로 가. 우선 어디로 가 적어도? 우선 적어도 1로 가죠. 그죠? 풀이야 점이야 마야. 그래프를 그렸으면 쉽지 이미. 뭐야? 맞아. 밑에서부터 오잖아 그래프가. 맞습니까? 그래프 못 그리면은요 숫자 넘으시려니까 점점 커진다음에 한 100 넣어봐. 101분의 99 아니야. 1보다 커 작아? 작잖아. 그건 작은 데서 오는 거죠. 1만. 뭐야 이 아이? 심각하네 너 이거 진짜 심각한데요. 3? 아무튼. 2. 뭐 개똥 같은 소리를 이렇게 아니죠. 뻑뻑뻑뻑 하고 있지. 아니 잠깐만요. 저 이게 잠깐 할 얘기가 아니라는 0. 말이죠. 아니 1보다 작은 데서 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함수값. 내가 지금 그리는 순서대로 네 눈깔로 따라가세요. 눈깔이를 확 그냥 씨. 근데 왜 저기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놓쳤다고요. x가 무한대로 가죠. 예. 그래프가 이렇게 오죠. 아 1에 가까워지네요. 근데 1보다 밑에서부터 가까워지네요. 근데 9.5
쓴 건데요. 100만 년 전에. 여기 1이라고 쓴 거 자체가 수렴인데요. 어? 너 질문이 왜 1보다 작은 데서 오냐며. 예.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데서 오는 이유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온다고 방향이 내가 지금 화살표 그리는 방향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눈가리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오니까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1 말하고 네. 안 할 거구나. 아, 이 대답의 의미 여러분 느꼈죠? 여기서 얘가 대답하는 내는 그냥 안 할게요 그냥. 이게 그냥 그래프가 왜 줬다고요? 저는 넘어갈게요. 아니 왜 넘어가는데요? 아니 더 보시라고 우선. 4번에 합성함수입니다. x가 2보다 작은 데서 갈 때 먼저 가는 게 f예요. 다시 f예요. 틀이라고 틀. 제발 못하는 사람은 틀 잡아놓고 하세요. 틀 안 잡아놓고 하다가 틀리면 개박살 나는 겁니다. 자, x가 2보다 작은 데서 와요. f. 우선 어디로 가요? 극한부터 조사하시면 2보다 작은 데니까 그래프는 요거네. 맞아? 그럼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하지. 논란의 여지 없이. 자, 중요한 거 옆에다가 풀점 마셔야 되거든. 풀점 마 골라야 되거든. 이 중에 뭐야? 그렇죠. 이거 기억하네요. 점이죠, 얘는. 이 풀점마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풀은 뭐예요? 풀은 뭐예요? 풀이요? 플러스인가요? 데서 온다. 그렇죠. 큰 데서 온다는 거예요. 마는 작은 데서 온다는 거예요. 점은 뭐예요? 그냥 개다 이거예요. 개다. 그래서 여기가 좀 달라지는 게 여기가 뭐야? 2점이야. 그럼 이 점은 극한값이 아니고 뭘 조사하려는 거야? 함수값을 조사하려는 거지. 그래서 2점, 2에서 함수값 얼마? 그렇죠. 1이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보다 작은 데서? 누가 작은 데서 온대 도대체? 아 이게 아니라 X. 아 이거? 예. 이거 문제야. 야, 첫날 수업인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니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네가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씨. 아니 질문이 여기를 물어봤으면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물어보는 거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 아니. 근데 문제라고 문제! 아니, 알겠는데 이보다 작은 데서 온다며. 그럼 쟤는 이보다 작은 데서 가는 거 아니에요? x가 2보다 작은 데서 올 때 f를 보래잖아. f를. 예. 그래서 봤어 그래프를. 예. 근데 2보다 작은 데서 올 때 봤다고. 아씨 그래프가 이렇게 찍히네. 2네. 근데 중요한 건 풀점마인데 풀점마 중에 지금 얘는 뭐야? 상수함수라 점이다. 이거죠. 근데 그 저기 1쪽 부분부터는 저거 아니에요? 네? 아니야. 뭐랬어요? 아니 뭐랄까 저긴 직선인데 저긴 그 선인데 그 선 뒤에 있는 거는 또 이상한 거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1도 못 알아듣겠는데 뭔 소리예요? 저기는 선인데 저기는 직선인데 저기는 선인데 저기는 직선인데 저기는 선인데 저기는 직선인데 이거는 벌써 팬들이 강의 보면서 이거 강의가 왜 이래 이거 어? 다 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평행이동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지간하면 잘 안 해요. 굳이 평행이동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굳이 합성하면 더 편해요. 합성함 조립하는 다시 말하지만 잘 배운 애들은 다 맞춥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얘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원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 많이 보죠. fx는 x분의 절대값 x 이러네. 절대값 x분의 x 이러네. 같은 애죠. 결국에는 뭐예요? 얘는 해석을 하시면 x가 0보다 크면 뭐야? 1이에요. 0보다 작으면은 -1이죠. 얘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0보다 큰 데는 1이고요. 0보다 작은 데는 -1 이렇게 잡히는 애야. 알겠습니까? 우리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애죠. 이렇게. 기억나? 이거?
손가락 이거. 뭐 할 때 쓰는지 기억 안 나 이거? 뒤에 가서 명대에서 발레 찾을 때 이게 많이 쓰여요. 발레 찾을 때. 에휴. 이게 뭐예요? 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하이가 너만 대답하세요. 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1풀. 잠시만요. 1풀이죠. 얘가 1보다 큰데 그래서 오니까 큰일 났네. 2. 오. 은하야 1풀? 자, 그럼 이제 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에이. 진짜 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아니 야! 손가락 잘 봐. 예? 예. 1보다 큰 데서 오면 예? 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예. 그럼 그대로 함수값은 이렇게 내가 그리는 순서대로 찍힌다고. 아니 근데 아니! 여기까지 얘기해 준 거. 알겠어 모르겠어? 이건 알겠어. 이건 알겠어? 예, 그건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네 다른 생각을 얹지 마. 농담이 아니고 아니 얹지 마. 근데 궁금증.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뚫려 있잖아요. 뚫려 네 있어. 머리가 뚫렸지 지금. 자, 아무튼 아니 뚫려 있는데 저기 그럼 2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아무것도 없어. 누가 어떤 사람 너한테 뚫리면 점프하래? 자, 어? 재밌냐? 너만 몰라. 다시 했고야. 리셋. 예. 다치고. 자, 네 이상 농담이 아니고 네 이상한 생각은 다 적어. 자, x가 1보다 큰 데서 와. 그래프가 이렇게 와. 함수값이 이렇게 와. 그래서 마일에 수렴하는 거야. 네. 그냥 이대로 가르치는 대로 하세요. 뭐 개똥같은 무시. 수학자야? 2번 1마. 2. 이게 알고 얘기하면 2. 저기 3번에 마이풀. 마이풀이요? 잠시만요. 0.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마이풀 0. 예. 4번 마이마. 3. 아니. 힘들어. 근데 아니다. 0. 그래서 0이에요. 주중에 나와야 되겠다 진짜. 아니 잘못했어요. 5번에 마이. Y요? 3. 그러니까 너의 문제점은 지금 뭐냐 정확하게 진단을 내줄게요. 개뿔도 모르는데 뭔가 되게 막 잘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아니 되게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한 땀 한 땀 똑바로 하시면 되거든? 아니 너 지금 개뿔인지 모르니까 손가락으로 하라고 이 그지야 연필로 써서 하든가. 어? 여기서 지금 이거 틀에 너밖에 없어. 지금 너밖에. 사람은 실수를 한다. 뭔 개똥한 소리야. 얼마야 한현이 마이. 0. 이거 딴 애들은 고민의 가치가 없어. 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대. 아, 조건이 뭐야? 1일 때 그방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너 이따위로 공부하시면은 진짜 개박살 나는 거야. 조건이 뭐야? 우극한 차가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이 같다는 거고 우리가 이거 수학적 기호로 약식으로 이렇게 쓰죠? 네, 정석대로 쓰면 이렇게 써야죠. x가 1보다 큰 데서 올 때 fx는 x가 1보다 작은 데서 올 때 fx랑 같다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약식 기호로 그냥 1에서의 우극한 f1 풀 1에서의 좌극한 f1 마랑 같다 이렇게 문제 풀 때 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1풀이 뭐야? 1풀 1보다 큰 데서 올 때 여기를 보시면 되잖아 밑에 거를. 그럼 뭐예요? 우극한이 1 마이너스 a죠. 자 1마는 여기를 봐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약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마는 1보다 작은 데서 올 때는 여기에서 보시면 되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이 얼마나 쉽냐고. 이 쉬운 거. 이 쉬운 게 학교 내신에 나와. 그럼 어떤 애들은 빛의 속도를 풀고 넘어가지. 하지만 어떤 애는 이걸 갖다가 씨름을 하겠지. 아씨. 응? 됐고요. 넘어가서
극한에 대한 성질,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뭐 이렇게도 부르긴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리미트 안에 실수 배는 앞으로 뺄 수 있다. 리미트 안에 덧셈 뺄셈은 리미트를 분리해서 쓸 수 있다. 리미트 안에 곱셈은 분리해서 쓸 수 있다. 리미트 안에 나눗셈은 분리해서 쓸 수 있다. 이게 극한의 성질인데 대신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성질을 적용하지 못하는 애들은 없다. 중요한 거는 이 성질을 언제 할 수 있냐? 이때예요. 이때. 여기인데 여러분은 뭐 형광펜은 없으니까 요때. 그럼 요때를 한글로 뭐라 그래요? 요 조건을 위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뻘건 책으로. 시뻘건 책이 아니고 시뻘건색으로. 뭐라고 하면 돼요? 이때 이게 뭐야 조건이? 이게 한글로 뭔 소리야? 얘는 줄도 못 쳐. 나 씨. 아 지금 팔이 너무 아파요. 이게 뭐야? 수렴할 때. 수렴할 때만 할 수 있는 게 요 조건이에요. 수렴할 때만 할 수 있는 게. 수렴할 때만 할 수 있는 게 요 극한의 성질입니다.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담배를 끊어. 아니 담배 안 펴요. 불량 청소요. 불량 청소는 아니고 그냥 불량 감자. 자, 넘어가서. 여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서 내신할 때 여기가 좀 껄끄러운 게 계산 문제는 안 어렵습니다. 이거 여기 극한의 성질 계산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명제가 있어요. 명제에 참거짓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거짓을 갖다가 확인하려면 뭘 찾아요? 우리가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 뭐라 그래? 반례 있잖아. 반례. 예? 요 발레를 들어야 되는데 이 발레를 들 때 주로 많이 쓰이는 발레가 뭐다? 발레는 외우는 게 아닌데 주로 이쪽에서 많이 뒤져보면은 나와. 그래서 발레를 찾는 팁이죠. 요령. 주로 누구를 많이 뒤져봐라? 불연속 함수. 아까 얘기했던 그 손가락 있잖아. 손가락. 이런 애. 요런 애들을 가지고 잘 발레를 뒤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팁이죠. 팁. 요령. 명제 찾으시고. 네? 명제 문제가 이제 좀 명제가 대비를 하기가 한두 것도 없잖아요. 자, 다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쉽죠. 함수의 극한값 계산입니다. 기억나요? 예, 기억나요? 안 나죠? 이거 뭐라? 됐어요. 자, 함수의 극한값 계산. 자, 함수의 극한값이라는 건 이런 거죠. 자,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또는 어디로 갈 때 fx의 이런 극한값을 구하라는 건데 이 값을. 그럼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뭘 해요? 대입을 해봐요. 근데 대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원래는. 왜? 원래는 대입해서 구한 건 뭘 구한 거야? 극한값이 아니고? 대입해서 구한 건 뭘 구한 거야? 극한값이 아니고? 함수값을 구한 거죠? 그죠? 함수값을 대입해서 구한 거야? 근데 대입해서 구해도 된다고. 언제? 연속일 때는. 이런 말이 있다고 뒤에서 배우면. 근데 아직 연속을 안 배웠으니까 언제는 대입해서 구하고 언제는 대입해서 안 구하냐? 대입해도 되면 대입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대입해도 되면. 그럼 대입하면 안 되는 게 뭔데요? 이미 앞에서도 봤다시피 x가 1로 가요. x 빼기 1분의 3이에요. 1 대입해봐요. 0분의 3이에요. 0분의 3이 있어요? 수학에서는 분모에 0 들어가는 게 절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애는 안 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입을 하는데 대입을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요 밑에 있는 애들이고 우린 요런 애들을 갖다가 부정형의 계산이라고 하죠. 부정형. 정할 수 없다. 부정형. 극한의 부정형 꼴이라 그래서
대표 주자는 역시나 뭐니 해도 0분의 0골. 0분의 0골이죠? 그러니까 골 자체가 대입을 해봤더니 0분의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자, 0분의 0골의 핵심은 뭐다? 0분의 0골을 갖다가 극한값을 처리하시려면은 0분의 0골로는 안 되니까 식주작을 해야 돼. 식주작을 뭘 해야 돼? 0분의 0골의 핵심은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거는 약분이 핵심이 약분. 0분의 0골의 핵심은 약분입니다. 0분의 0골의 핵심은 약분. 빨리 써. 이씨. 0분의 0골의 핵심은 약분. 됐어요? 그럼 이거 뭔 소리냐? 약분을 하면 돼요. 약분을 해서 지워가지고 0분의 0이 안 되게 하면 되는데, 그럼 약분을 하기 위한 그 보조적인 작업이 뭐냐? 다항식인 경우에는 뭘 해요? 인수분해를 하세요. 그러면 약분이 됩니다. 무리식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근호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화를 하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약분이 돼요. 자, 근본적인 방향성을 아셔야 돼요. 방향성은 약분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 약분을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나 유리화라는 식조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아침에 축구 보고 와가지고 이 차품을 쩍쩍해내고 있어. 개뿔도 모르는데 지금 이 중에. 죄송해요. 어? 뒤에 나와 서 있어. 아니, 밖에 나가서 있대. 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얘도 무한대가 숫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약분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수가 아니니까 상태라. 얘도 이제 이 부정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여기는 지금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해법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해요? 분모의 무한대, 분모의 무한대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죠. 분모의 무한대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뭘 이용하시면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수렴한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한다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얘를 갖다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리를 한 게 이거죠. 다항식에서 차수 비교에서 정석은 제예요. 위에 있는 거. 여러분이 다항식의 형태는 얘를 할 일은 없어요. 위에 거는. 근데 다항식이 아닌 형태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여러분이 어쨌든 요 작업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셔야죠. 원리를. 자, 근데 얘가 특히나 다항식일 때에는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분모가 있고 여기 분자가 있는데, 여기에 차수를 봤을 때 차수가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커요. 분모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 우리 하영아? 그치? 아닌데요. 알아? 그럼 분자가 더 크면 뭐야? 분자가 더 크면요?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가 더 커요. x의 세제곱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3이야. 예를 들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근본적인 원리가 분모의 무한대. 지금 분모에서 누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x로 나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1 더하기 x분의 3, x의 제곱 더하기 x분의 1이 돼요. 그러면 x분의 3은 0으로 가고요. x분의 1도 0으로 가고. 그럼 남은 게 뭐야? x제곱만 남았거든요. 그럼 x제곱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이러한 작업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마치 우리가 무한대는 대소비교 같은 게 없지만, 자, 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갔던 건데, 실제로 보니까 분모는 1차 무한대고요. x가 분자는 3차 무한대예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1차 함수가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3차 함수는 더 급격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누가 더 마치 큰 무한대처럼 볼 수 있냐? 얘 3차가 더 큰 무한대처럼 볼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큰 무한대, 작은 무한대는 없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마치 분모는 분자보다 작은 그냥 숫자처럼 보이고, 얘한테는 세발의 p, 그냥 분자는 되게 커지는 거로 보이니까 그냥 바로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분자가 더 차수가 클 때는 결과적으로 그때 극한을 조사하시면 뭐가 된다? 그때는 발산이 된다. 반면에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동일해요. 그럼 차수가 동일하다는 거는 실제로 정석대로 나눠봐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x 제곱 더하기 1이야.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서 확인을 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제곱분의 3,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얘 0으로 가죠? 얘 0으로 가죠? 2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해보니까 마치 얘는 얘가 둘 다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차수가 동일하니까 동일한 무한대로 볼 수 있고, 얘는 개수가 1이고 얘는 개수가 2니까 약분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차수가 동일할 때는 수렴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냐?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한다 이거죠. 개수비로. 집중해. 크지 않아. 진짜 너만 여기서 몰라. 내가 지금 너만 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할 일이 없어. 네. 딴 애들이 이게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같아. 표정들이. 근데 이씨 넌 지금 딴짓거리 하고 있어.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나가. 내가 거짓말하는 건 내가. 자, 다음. 분자가 크고 마지막으로 분모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치 분모가 훨씬 더 크니까 분자가 세 발의 p. 어떻게 되겠어요? 수렴을 하겠고, 어디로? 자, 어디로 수렴하겠어? 0. 찍지 마. 아니라고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는 극한의 조사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수렴이다. 여기가 수렴이다. 여기가 수렴이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하는 조건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하는 조건. 됐어요? 정리해서 보면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자, 여기 설명도 해드렸고 이 얘기했어요. 정석대랑 하나 썼어요? 여기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한다. 수렴 조건 뭐라고 쓰면 돼? 땡땡 뭐야? 맞추면 인정. 개수. 닥쳐. 최고차. 개뿔도 몰라 진짜. 최고차 아니에요? 뭐야 권유현이? 분자의 차수, 분모의 차수. 자, 분자의 차수하고 분모의 차수가 있을 때 뭐라고 근데 조건이? 작거나 누가 어느 쪽으로 벌어져? 왼쪽, 오른쪽 거죠. 분모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수렴입니다. 크거나 같으면. 혜영아, 딴 애들 알잖아. 응? 네. 야 이씨, 알잖아 딴 애들. 응? 야, 이때는 뭐라고? 클 때요? 클 때는 0. 이때는 뭐라고? 최고차항 개수 B.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0으로 수렴하고 이때는 최고차항의 개수 B로 수렴한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부정형의 메인은 이렇게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온 애들인데 그 다음 메인이 이제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에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그냥 식조작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식조작이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하세요.
알겠죠? 루트 없는 애는 우리는 이미 한 바퀴 돌렸죠. 그래서 이런 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빼기 3x의 세제곱. 자, 이런 거 어떻게 돼요? 극한이? 함수의 극한의 근본적인 해법은 그래프야. 근데 우린 이미 그래프를 얘를 그릴 줄 알아.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 그래프 그려보면 모르는구나. 그래프. 그치? 너 모르지 표정이. 좀 개수를 지워줄게. 이쁘게. 자, 얘 그래프 어떻게 돼? 이게요? 응.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로 간다고? 그럼 개수야. 참고로 얘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알아? 이 그래프가? 모남수? 모남수? 3, 4 난 얘가 이 얘기할 줄 알았어. 난 내가 정확히 물어보면서 모남수 했을 때 난 네가 3차 함수라고 할 줄 알았어. 천재. 1차라고 할 줄 알았는데 씨. 앞에가 1차 있으니까 1차라고 할 줄 알았는데 3차라고 하네. 모남수? 3, 같은 생각이 없나? 1차 함수예요? 나 무슨 함수? 삼차함수로 하죠. 뭐라고? 삼차함수로 하죠 그냥. 모남수, 기함수 이렇게 얘기해줘도 리액션들이 봐. 개뿔도 몰라 지금. 그리고 원래는 내가 아까 그래프를 그려줬잖아. 그럼 그래프 그려줬으면 이 정도 알아야 되거든. 씨. 기함수로 또 하나 더 있지 않았어? 기함수로 양보 하나 더 있지 않았어? 가함수, 가함수, 기함수, 거함수, 갸함수, 가갸 거겨교. 뭔가 있었어. 내 기억상에 있었어. 전대칭하고 통대칭이 하나 더 있었는데. 더 있었지. 하지 마, 야. 수함수 아니야? 하지 마. 야, 아이씨, 그런 거 하지 마. 짠하러 하지 마. 자, 그 밖에 기타 등등 꼴들은 그냥 다 식조작하시면 됩니다. 식변형. 야, 근데 씨, 대수를 시험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함수가 뭔지도 몰라? 기함수가 뭐야? 기함수요? 응. 3차 함수를 기함수로 하는 거 기함수가 뭐야? 전대칭 함수. 와, 얘네들 씨 대수를, 야, 이런 애들이 대수를 어떻게 시험을 그따위로 올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기함수가 뭐라고? 점대칭이 기함수라고? 그러니까 야, 약간만 선대칭이지. 그건 도함수겠지. 아닌가? 뭔 개, 주둥이를 벌렸다 보니까 개술. 야, 팔 아파. 이 전대칭 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아니야!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씨. 네, 기함수가 뭐야? 원점 대칭이잖아. 이 무식한 것들아. 아니 저게 전대칭이잖아요. 뭔 개소리야? 원점 대칭하고 점 대칭이 어떻게 같아 이씨. 원점도 점, 점도 점. 와, 전대칭. 대단하네. 와, 씨. 근데 그 다른 함수를 더 배운 거를 또 몰라. 이거 얼마나 도함수, 도함수. 어? 도함수 없죠? 도함수. 열함수. 저거를 근데 진지하게 지금 너도 완전 진짜 넌 대박인 거고. 야, 지금 옆에 지금 고선배들 들여다 보겠는데, 야, 얘네 진짜 씨. 이제 이따 고선배들 선배 얘기하지. 씨, 아니 기함수 얘기했더니 진지하게 다른 함수가 하나 뭐였더라? 거기다가 기함수 아니 저기 기함수 뭐라 그랬어? 도함수 맞지 도함수. 너는 뭐? 열함수? 열라면이냐? 씨. 진짜 뭐였지? 아, 아니 우리 마침 고1 애들이 오늘 진도 이거 나갔거든. 아, 참 이거 우리 이거 있잖아 이거. 와 줄선 좀. 그렇지. 자, 이거 좀 재송정리 수학자 이름 아니야? 재송정리 그거 스티우 있잖아 스티우 그것도 얘기해줬어 고1 애들한테. 니네 바로 뒷반 애들인데 걔네는
이거를 가르치고 표성까지 힌트를 줘도 몰라가지고 걔네 이거 죄송 정리라고 한다. 나중에 또 얘기해야 되겠네. 기함수와 도함수. 씨. 근데 뭐 도함수는 제일 맞는 것 같긴 한데. 하나 뭐예요 진짜로? 지금 챗GPT한테 물어볼게. 가만히 있어. 근데 가르쳐? 아니 챗GPT 물어보면 안 돼요? 아니 쌤이 안 알려주잖아요. 진짜 뭐예요? 진짜 기억이 안 나서. 야 근데 니네 우리가 이 기함수 이런 걸 언제 배워? 대수에서. 고1 때 아니에요? 고1 때도 맨 처음에 배우긴 하지.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교과에 등장하는 게 언제야? 삼각함수 할 때 아니야. 삼각함수에서 기함수가 뭐 있어? X 그 개판이야. 어씨 뭐 어떻게 하냐? 사인 함수. 삼각함수인데 무슨 2차가 왜 나와 쟤는 또. 뭐라고? 사인. 사인이 기함수죠? 아니야? 사인 그래프가 뭔지 알아? 사인그룹 알죠? 그러니까 이게 볼록한 거라. 이게 기함수 아니야. 탄젠트죠, 탄젠트. 네. 기함수예요. 참고로. 그 기함수 말고 하나가 더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그럼 남은 코사인. 게 삼각함수가 뭐 남았어? 코사인. 그래 코사인 남았잖아. 네. 코사인이 뭐냐는 건데 그거를 지금 모르는 게 난 지금 이 정도 됐을 때. 선. 선함수. 그렇지. 선하지. 걔는 좀 선하잖아. 함수가 좀. 누나는 알지. 그냥 아는지만 확인하고 알지. 이건 진짜 약간 짜증날 수 있어. 은하 입장에서는 내가 이딴 애들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도 것인데 아까 전에는 이해할 수 있어. 아까 전에 그 정도 시기에는 까먹을 수 있어. 그래 잠깐. 근데 지금 한 1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기함수 반대편에 있는 함수가 뭔지 몰라서 알려달라고 하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함수. 그리고 심지어 코사인까지 나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속이 쓰리네. 자 넘어가요. 선을 한자로 뭐라 해요? 선선자이고 선자지. 선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저기 내일부터는 우리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 밑에 학년 중에서 과정이 필요해서 같이 듣는 애가 있을 수 있어. 알았어요? 1학년 친구인데 제가 기억을 그러니까 저기 혹시나 좀 그 언행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개무시 당할 필요가 있어요. 알았어요? 개무시 당할 수가 있다고. 알았죠? 그리고 아무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곽씨. 오해할 수가 있어요. 곽씨. 네가 이제 이순신고 다니는 것도 알 거고 이제 아상고 다니는 거 알 텐데 그러면은 이순신고는 다 저 정도야? 아상고 저 정도야? 곽씨. 자 보겠습니다. 78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가 2로 수렴할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래요. 뭐 갑자기 문제가 점프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있는데 자 얘 가지고 얘 구하래요. 기억하시나? 유형이 기억이 되면 좋고 아니면은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시면 되죠. 돼요? 그러면은 분모가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 빼기 x분의 fx고 2 더하기 x분의 fx고 얘가 얼마? 2입니다. 2입니다. 계산하면 되죠? 2분의 4 쉽죠? 자, 얘 2번에서는 하나의 이제 보조 정리로 아시면 되겠어요. 자, f가 4로 수렴을 하는데 그러면은 2f 빼기 g가 5로 수렴한대요. 자,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f가 4로 수렴하니까 얘를 리미트를 찢어요. 그러면은 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고 빼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5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4를 넣고 4, 2, 8이니까 얘 값이 3이다 해서 푸시거든?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풀면 이건 오류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여기에서
리미트를 갖다가 이렇게 찢으려면은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수렴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F는 수렴하지만 G는 수렴하는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 정석대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갖다가 EF 빼기 G를 H라고 치환을 해서 하는 게 정석이야. 근데 그렇게 해보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덧셈 뺄셈에서 자 리미트 여기가 함수의 덧셈 뺄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하나가 수렴하잖아. 얘는 몰라. 근데 얘가 전체적으로 수렴을 하잖아. 그럼 결국에 치환해서 해보니까 얘도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도 돼. 결과적으로 서수렴 아니면. 자 정리하면은 얘는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땐 이렇게 하겠죠? 치환 이런 건 잘 안 하고 이렇게 하겠죠? 보자마자 얘가 4니까 들어가서 얘가 4니까 8 빼기 요놈의 극한 리미트 gx의 극한이 8이 5다. 그래서 3이다. 이렇게 찾아주시고 옆으로 와서 얘에다가 4로 수렴, 4로 수렴, 3으로 수렴, 3으로 수렴 이렇게 해서 1분의 4, 3, 12, 6, 18 여기 답을 내겠죠. 여기 밑에 풀이 한번 보세요. 참고해서 여기 나온 게 얘가 정석입니다. 여기 치환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치환을 해서 하시는 게 치환을 해서 하는 게 옆에 문제 해보시면 되겠고 명제이네요. 명제는 그냥 여러분이 풀기가 좀 애매하니까 내일 하죠. 이따 가든가. 자, 극한값 계산입니다. 자, 1번. 무슨 꼴이에요? x가 1로 갈 때 분모 분자에다가 11 대입하니까 무슨 꼴이야? 0분의 0 꼴인 거 확인이 돼요. 분모 0, 분자 0. 0분의 0 꼴이니까 뭐 해야 돼요? 약분하셔야 되겠고요. 약분하려면 얘는 인수분해가 보입니다. 분모는 x 더하기 2에다가 x 빼기 1이고 분자는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3이니까 약분. 그럼 남은 식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2분의 x 빼기 3이 됩니다. 그럼 이 다음에 극한값은 대입을 해봐. 분모 어디로 가? 3으로 가. 분자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가. 문제 없죠? 극한값입니다. 집중해서 안 봐. 칠판 봐. 칠판 보라고. 눈가를 자 2번에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분자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0분의 0꼴입니다. 뭐 해야 돼? 0분의 0꼴이니까 약분. 그게 이렇게 오래 걸려? 약분해야 돼요. 그러려면 약분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유리화를 하셔야죠. 루트 2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 쓰고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분모는 x 빼기 1에 다시는 안 풀어요 이런거. 자 이거고요. 분자는 합차하시게 되면은 x 빼기 1이에요. 약분되죠? 대입하시면 분모 얼마? 2. 분자 얼마? 1이죠. 칠판 보라고. 굳이 이거 너만 못한다니까 지금 솔직히. 너 아니면 이거 해줄 이유가 없어. 네? 네. 고개를 확 숙이고 이씨. 고개 모가지를 확. 뭐 5번에 형태를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1번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분자가 2차 분모가 1차 어디로 가요? 양의 무한대로 가죠? 그죠? 2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근데 분모 2차 분자 2차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4분의 1 계수비로 가죠? 3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근데 분모 3차 분자 2차 분모가 더 큰 무한대죠?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자 4번 주의하셔야죠. 이런 거 뭐 잘못 봤다고 하는 건 지가 공부를 안 한 거죠. 음의 무한대로 가요? 음의 무한대로 가는 애는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문제 처리 방법에 대한 건데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이것도 어디까지 숙달되지 않으면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니네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가 기본이니까 얘를 양의 무한대로 가게끔 바꾸세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t가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로 바뀌어요.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로.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자 음의 무한대로 가는 애는 헷갈리면 이렇게 치환하시라고. 양의 무한대로. 그러면 그리고 나서 식을 다시 쓰면은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요. 분모 x에다가 마t 대입하시면 되죠. 4t제곱 플러스 t로 바뀌고 마이너스 t고요. 얘 마이너스 t입니다. 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잘 보니까 분모 무한대를 보니까 얘 앞에 거 분모의 무한대 형태가 잘 보니까 앞에가 무한대지. 그지? 근데 뒤에가 무한대지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섞였죠? 그죠? 뭐 하셔야 되겠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부정형 아니야. 0이라고 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식변형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니네가 할 수 있는 변형이 뭐야?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하셔야 되겠죠. 루트 4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t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4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t 하시면 합차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분모는 합차하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니까 뭐 남아요? 3t 제곱 더하기 t 남습니다. 분자는 마이너스 t에다가 그대로 곱하시면 루트 4t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t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놓고 나면 얘가 이제 무슨 꼴이야? 이제는 논란의 여지 없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무한대로 가죠. 분자도 얘는 무한대로 가죠.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개수비로 차수를 따지셔도 되고 차수를 먼저 조사하셔도 되는데 루트가 있으니까 차수를 갖다가 엄밀히 말하면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루트는 무리식이니까 차수는 다항식이고 그래서 얘는 정석대로 푸시려면 우선은 t는 하나가 약분이 돼요. 그리고 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애를 하나를 나눠주시면 되죠. 분모의 무한대로 가는 애를 어떻게 돼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나눠주면 뭐야? 3 t분의 1 자, 얘 여기 약분됐고 마이너스 있고 t가 1로 들어가면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곱을 쓰고 들어가니까 4 플러스 t분의 1이 되고 뒤에로 들어가면은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계산하시면 3분의 2, 1, 마 3이네요. 얼마? 마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얘네가 문제 낼 때 좀 잘못 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안 생기게 했어야 되는데 얘네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여기 지금 얘네 이렇게 풀어놨거든? 이렇게 풀면 여러분이 엄밀히 말하면은 나중에는 알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은 지금. 얘가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그럼 니네가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유리화를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니네가 아직 선이 없을 거야. 경계가 될 때랑 안 될 때를 모를 거야. 하다 보면 알 텐데 얘는 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푸시는 게 아니고 아까 알려준 대로 푸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 못 하겠죠. 내가 볼 땐 지금 못 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수업 거지 같아요 지금. 이라고요. 이따 개뿔 해봐요. 개뿔도 못 할 겁니다. 완전 개뿔. 여기가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오잖아. 섞였어 문제가.
얘네가 의도치 않게. 자, 1번에 무한대로 갑니다. 하나만 합시다. 똑같은 건데 지엽네요. 2번만 할게요. 2번만. 자, 앞에 거 무한대로 가죠. 뒤에 것도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부정형이죠. 유료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다가 얘 더하기 곱하시면 돼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1 더하기 x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분자는 이런 거 바로 합시다. 우리가 분자에다가 합차를 해주시면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제곱 빼는 거니까 이거 천천히 하시면 뭐 남아요? 2x 빼기 1만 남는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형태가 뭐가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이제 분모 무한대로 가죠.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그럼 아까처럼 방법은 분모에 무한대로 나눈다. 자, 분모에 무한대로 나눈다는 건 x로 나눠서 푸셔도 되고, 근데 이제 한번 해줬으니까 이거 말고 우리가 차수를 무리식이긴 한데 차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은 얘 몇 차냐? 어쨌든 1차죠. 그죠? 루트 제곱이니까 얘도 1차죠? 여기도 1차예요. 그럼 동차입니다.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니까 개수비로 가시면 여기에서 1차 개수는 앞에 거 1차 개수는 뭐야? 루트 안에 2차 개수니까 루트 1이고 뒤에 거 1차 개수는 1이고 분자 1차 개수는 2니까 이렇게 개수비로 해도 됩니다. 얘도 결국에. 무리식도 분수에 대한 마치 동차 차수처럼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다. 이게 싫으면 얘를 똑같이 x로 나누시는 건데 아마 대부분 그 방법 잘 안 하죠. 다 이렇게 하죠. 주로. 너희 개발 얘기 못할 텐데 진짜. 큰일 안 해줘. 그지 저거. 완전 대박 큰일 안 해. 대박 큰일. 응? 주둥이 저거. 주둥이 나물대는 거 봐줘. 7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여러분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뭐 해야 되겠어요? 계산 문제 재미도 없고 이씨 근데 개뿔도 못하는 애 있어가지고 진짜 환장하겠네 그냥. 뭐 해야 되겠어요? 앞에는 어디로 가냐? x가 1로 가면 앞에는 사라져요. 뭐 개소리 어디로 가요? 앞에가 어디로 가냐고. x-1분의 1이니까 앞으로요. 풀만 무한대로 가요. 어? 앞으로 나가요 넌 진짜. 그죠? 얘 무한대 발산이고요. 뒤에는 x가 1로 가면 요 앞에 1이네? 빼기 1이니까 0으로 가죠? 부정형이야. 풀마 무한대에다가 0으로 가는 애 곱했으니까. 알겠어요? 얘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괜히 헷갈리려나? 무한대에다가 0을 곱하면 당연히 이건 0이야. 0이라는 거 자체는 곱하면 다 사라지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얘가 뒤에 가는 애가 0이 아니야. 얘가 뭐야? 0으로 가는 애 아니야. 우리가 앞에 있는 꼴 중에서 이 꼴은 부정형이라고 써있거든? 그때 이 0은 제로가 아니야. 얘가 지금 제로가 아니라고 0에 가까워지는 애 아니야. 얘는 지금. 알겠습니까? 이거 간단히 한번 들어볼 사람 들어주시고. 아무튼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식변형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분해야죠. 식변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1이고 중괄호 통분하시게 되면은 x-2의 제곱 분의 1 빼기 x-2의 제곱이잖아.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x의 제곱. 근데 이거 계산 말고 합차 바로 합시다. 1제곱이니까 둘이 한번 더하면은 x 빼기 1이고요. 둘이 한번 빼면은 3 빼기 x예요. 그러면은 약분이 되네. 그죠? 약분이 되고 나니까 계산이 되네. 분모는 1이고 분자는 2고. 쉽죠? 그렇지 않아요? 단순 계산 문제 너무 쉽습니다. 여기서 좀 복잡한 문제도 있긴 한데 실제로 내신에 그런 복잡한 거 나오지도 않아. 이게 어려워서 미원이 어렵진 않아요. 2번 뭐 해야 되겠어요? 식 더럽잖아요. 뒤에 있는 애 통분을 먼저 하시는 유리화를 먼저 하시는 건 지맘이고 나는 통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x예요. 앞에 x의 제곱이 있어요. 리미트가 있고요. 그럼 여기 분자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유리화를 하셔야 되겠죠.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를 곱해요. 그러면은 리미트 분모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1이 있었고 루트 x 제곱 더하기 1이 있었고 더하기 x. 자, 분자는 여기 x 제곱 있던 거 위로 올리고요. 얘 합차하시게 되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대답 못하죠. 아니야. 이게 집중 안 한다는 아니라고요. 이게 단순히 집중 못한다는 거예요. 1. 그래서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차수를 보니까 분자는 2차, 분모는 몇 차? 2차. 분모 2차죠. 왜? 얘가 1차고 얘가 1차인데 곱하기니까. 그러면 동차니까 개수비 가시면 분자는 1이고 분모는 얘 개수가 1이고 얘 개수가 얼마? 이제 2죠. 이게 헷갈릴 것 같으면 x의 제곱으로 나누시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앞으로서는 가면은 개념 익히부터 있어요. 빠짐없이 다 하셔야 되니까 개념 체크. 15쪽? 오늘 숙제 어디까지예요? 9쪽까지예요?